카밀라에게 왕비 자리를 선물하기 위해 찰스가 벌인 소름 돋는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버킹엄 궁전의 발코니. 이곳은 한 나라의 심장이자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무대입니다. 영국 국민들의 심장에는 버킹엄 궁전이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발코니는 국가적인 환희의 순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왕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곳에 섰고 당연히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 끝났을 땐 처칠이 바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왕의 결혼식 날 그리고 대관식이 끝난 후 모든 왕실 가족이 저곳에 모였죠. 정말 동화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을 때 그들 역시 저 발코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동화에 이제 곧 아주 놀란 많은 커플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왕세자와 그의 오랜 연인 카밀라 파커 보울스였죠. 매년 6월 여왕의 공식 생일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궁전으로 몰려듭니다. 왕실 가족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제 여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찰스의 새 아내 카밀라를 초대해야 할까요? 그녀의 과거, 즉 찰스의 내연녀였다는 꼬리표가 주는 모든 함의를 안고서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고 싶어 하지 않죠.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사에서 간통이라는 단어는 마치 수정액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5년 여왕은 자신의 아들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선언했죠. 자신은 카밀라 파커 보울스를 자신과 같은 방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왕은 간통이 있었음을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왕이 있는 한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서 카밀라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1990년은 배틀 오브 브리튼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왕실 가족이 기념 비행을 지켜볼 때만 해도 그들은 곧 스캔들이 자신들을 덮치고 왕정 자체를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왕실의 고민은 1960년에 시작됐습니다. 여왕의 동생인 마거릿 공주가 스노든 경과 결혼했을 때부터 말이죠. 그녀는 현대에 들어 처음으로 이혼한 고위 왕족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1973년 여왕의 외동딸 앤 공주가 마크 필립스와 결혼했습니다. 이 또한 결국 파탄으로 끝날 또 다른 결합이었죠. 앤 공주는 훗날 조촐한 결혼식으로 재혼하게 됩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화려한 결혼식은 윈저 왕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1년 7월의 어느 화창한 날, 이 멋진 결혼식은 왕실만의 동화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결혼식의 하객이었던 카밀라라는 어두운 비밀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렇게 말했죠. 이 결혼엔 우리 셋이 있었어요. 사라 퍼거슨, 즉 퍼기는 1986년에 앤드루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대주교는 그들의 결혼이 국가에 대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신혼길 역시 깨진 약속과 산산조각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혼과 스캔들은 여왕의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지난 20년간 영국 왕실은 꽤나 재앙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왕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죠. 찰스는 카밀라와 결혼함으로써 왕실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군요. 카밀라와의 결혼은 왕실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카밀라는 여왕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이 될 겁니다. 한낱 내연녀에겐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을 파탄낸 핵심 인물로서 극도로 비난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결국 윈저 왕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었는데도 말이죠. 2004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 여왕은 마지못해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벨모럴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죠. 6월 4일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여왕은 며칠 동안 본관에서 떨어진 별장에 머물렀죠. 런던에서 온 일련의 조언자들이 올라와 결혼의 헌법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자 찰스는 우리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결심하고 샌드링엄에 있는 여왕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월에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여왕의 손이 억지로 비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3, 4년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찰스 왕세자와 그의 신하들에게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여러 번 압박당했습니다. 찰스가 주최한 하이그로브 파티에서 카밀라 파커 보울스를 만나야만 했죠. 그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어머니, 즉 퀸마더의 100번째 생신 파티에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왕은 카밀라 파커 보울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문제인 겁니다. 2003년 러들로, 이것은 찰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방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빌리 스탠드를 개장하면서
찰스는 과거를 회상했죠. 그가 아마추어 기수로서 러들로에서 경주했던 그 이전의 어느 날을 말입니다. 그때는 1980년 10월 그의 10대 여자친구였던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가 카밀라 파커 보울스와 함께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찰스가 그의 말 알리바를 타고 2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카밀라가 사실은 그의 내연녀였다는 것을요. 찰스는 1994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카밀라와의 오랜 불륜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들의 불륜은 역사적인 로맨스를 연상시켰죠. 찰스의 고조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7세와 카밀라의 증조 할머니인 앨리스 캐플 역시 연인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신중한 사람이었죠.